열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 3. 7월에서 8월로 향해 가는 7월의 마지막 열카 야구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야구도사 이재욱 기자, 슬라이퍼 장신아, 그리고 희상언니 이민상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좀 처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인가요? 처음이에요. 2022 시즌 야구 지금 이제 각 팀별로 이제 90경기 정도 지금 소화를 이번 주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올해 내내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팬들이 가장 많이 나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신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세 분께 여쭙겠습니다. 2022 시즌 이제 다음 주 8월이거든요. 이 시점 현재 세 분이 생각하는 신인왕 가장 유력한 후보는 누구인지 장신아부터. 저는 지금 계속 밀고 있습니다, 이 선수를. 네, 계속 밀고 있어요. 김인환 선수죠. 보셨죠? 주말 3연전에 당겨서 홈런 치고 고용표가 밀어서 홈런 치고 지금 12호를 때려내면서 팀 내에서 또 가장 많은 홈런을 때려내고 있고, 그리고 김인환 선수 제가 사실 뭐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뭔가 스토리를 짜기가 굉장히 좋은 선수. 2016년도에 입단을 했습니다. 육성 선수 입단을 했었죠. 94년생이죠, 김민환 그렇죠. 선수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정식 선수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또 몇 년 동안 성적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확실히 그 시즌이 끝나고 투표를 이제 단행을 하잖아요. 네, 투표를 할 때 뭔가 이야기거리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기자들이 또 선수들, 이게 그렇죠. 휴먼 스토리에 약하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네. 이 형.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김인환 선수가 좀 유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그걸 떠나서 지금 뭐 나와 있는 신인 가운데 뭐 세이버 스탯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클래식 스탯으로 봤을 때는 가장 뛰어난 선수가 사실 김인환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화 이글스 김인환 선수는 장신아의 픽이었고요. 자, 야구도사.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스코어로는 사실 뭐 김인환 선수가 제일 앞서간다고 봐야죠. 예.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예. 하지만 미래에서 온 버전으로는 누굽니까? 글쎄, 어쨌든 그 여러 선수 몇 명이 이제 중고 신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 김민환 선수 말씀했으니까 저는 또 이 삼성 라이온즈의 이 김현준 선수 갑자기 나타난 네.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새로운 또 맛을 느끼게 해주는. 김현준 그런 느낌이 선수는 있습니다. 왜 연속 안타도 20경기 넘게 기록을 21경기. 기록했었잖아요. 21경기인데 그게 이제 만 20세 전에 그 이승엽 선수가 갖고 있던 기록을 이제 김현준 선수가 갈아치운 거죠. 그 김현준 선수는 안타 안 치는 경기를 찾기 힘들 정도로 최근까지 계속 좋은 그렇죠. 활약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3할 때 타율에다가 도루도 뭐 잘하고 있고 또 워낙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팬들에게 이제 어필을 하는 것 같고, 사실 이 선수는 지난해 개성고 다닐 때 좀 허리가 아파서 이 다른 팀에서도 구단들이 그 선수의 재능이라든지 감각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지만 조금 찍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이제 과감하게 그것을 찍었고 그것이 지금 통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신인에 대해서는 정말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굉장히 또 뭐 본인한테는 좋은 기회가 온 게 결국은 그 박희민 선수가 FA로 이적을 했고, 그렇죠. 또 구자욱 선수가 또 다치고 뭐 이러면서 이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왔다는 그 점에서 뭐 또 자기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가을쯤에 제가 그 일본 타격 코치 이영수 코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현준 선수라는 선수가 퓨처스에 있는데 아마 박혜민 선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수의 어떤 그 잠재력을 이영수 코치한테 저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나왔을 어떤 때, 생각했습니까? 예?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김현준이라는 선수를 몰랐죠. 그런데 이제 이영수 코치가 저한테 김현준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한번 눈여겨봐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올라왔을 때 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 선수였구나, 이영수 코치가 얘기한 선수가. 그래서 딱 보니까 야, 정말 폼도 이쁘고, 제가 뭐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어떤 안타를 칠 때 야, 이거 배트로 그림을 그리네요,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좋아 오늘. 그래서 야, 이게 김현준 선수의 어떤 그 스윙 메커니즘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이게 물을 흐르듯이 이루는 어떤 그 스윙의 어떤 그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좋게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김현준으로 바꿀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김인환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예. 우리 희상 언니
지금 타자들만 나왔어요. 네. 투수 없습니까? 작년에 이을이, 최준용 선수, 장지훈 선수인데 올해는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좀 그래도 9위형으로는 뭐 두산의 정철원 선수가 보이긴 하는데 거의 유일한 후보죠. 네, 정철원 그렇죠. 선수가. 네, 좀 신인왕이랑은 좀 멀어 보이긴 하고요. 네. 저는 1순위를 장 위원님처럼 김인환 선수 그리고 2순위를 김현준 선수로 놨는데 내심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랜더스의 전인환 선수도 몰아치기만 예. 하면 네 조금 가능성이 살짝은 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팔은 어디로 굽는다? 안으로 굽는다. 네. 네. 홈런이 주는 예. 그 임팩트가 상당히 강하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태균 선수가 2001년에 박한희 선수가 시즌 초부터 계속 주전을 그렇죠. 뛰면서 잘 뛰고 있었는데 여름에 몰아치기 하면서 20홈런을 넘어서면서 진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김인환 선수가 지금 제일 가까이 있지만 사실 전인산 선수도 그렇게 몰아치기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해서 홈런이 뭐 20개 전후로 간다 그러면 뭐 또 어떻게 레이스가 펼쳐질지는 모르죠. 그 김연아 선수하고 그 김현주 선수는 지금 60경기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전희산 선수는 이제 딱 30경기에 100타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수로 따지면 반 정도밖에 뛰질 않은 거예요. 김연아 선수하고 김현준 선수에 비해서. 그 6월 8일 날 1군에 데뷔를 그렇죠. 했으니까. 네, 늦게 데뷔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다른 경쟁자, 그러니까 김현준 선수하고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배란 말이에요. 배를 뛰었는데도 그 성적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희산 선수가 과연 60경기가 됐을 때 지금 이 정도의 성적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과연 전희선 선수가 그 페이스를 만들 수 있을까? 김연아 선수가 만약에 홈런을 15개를 때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전희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홈런을, 그러니까 한 20개 정도를 때려내면서 뭔가 적은 경기수로 많은 홈런을 때려놨다라는 그런 임팩트를 기자들한테 줄 가능성이 있게 되면 저는 신인왕은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김인환 선수가 만약 신인왕이 되면 역대 최고령 신인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94년이면. 지금까지 최고령은 누구예요? 최영호 선수였나요? 아니요, 저 신재영 선수가 신재영 선수, 히어로즈 당시에. 그때 27세였는데 최영호 선수는 당시에 25세였거든요. 83년생으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재밌었던 게 이제 김광현 선수가 2년차 때 2008년에 김광현 선수가 MVP가 되고 최용우 선수가 신인왕이 됐는데 두 선수의 날짜가 연장이 돼서 맞아. 오히려 최용우 선수가 5살이 많아가지고 형이 동생한테 이제 축하를 해주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올해도 사실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되는 게 뭐 이정우 선수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정우 선수가 MVP가 된다. 그랬을 때는 98년생 이정우가 MVP가 되고 94년생 김인원 네. 선수가 신인왕이 되면 4살 형한테 형 축하해. 신인왕 축하해. 김인원 선수가 올해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네. 어디 있다 나온 거예요? 뭐 군대 갔다 왔겠죠. 네. 아마 상무 1차 예. 명단에 합격을 했다가 최종 명단에 아마 못 들어서 군대를 아마 현역을 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역으로 군에 입대를 하고 돌아와서 바로 못 만들고 지금 한 6월부터 그렇게 활약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네, 진짜. 쉽진 않은 그런 네. 상황인데 잘 계산해서 보내면 시즌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시즌까지 6개월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한 시즌 정도만 뛰지 않는 그런 정도로 계산이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김인원 선수가 딱 그런 케이스네요. 좀 늦게 가긴 했지만. 늦게 그렇죠. 가긴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군대를 가고 간 거는 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 왔는데도 이렇게 빠르게 몸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성적들을 1군에서 낼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군대 가서도 계속 야구 생각을 저는 했고 그리고 뭔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제 1군에서 분명히 뭔가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계속 자기를 채찍질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성적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노력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노력들이 잘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김인환 선수가 이렇게 갑자기 정말 1군에 나타나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 희상 언니가 사실은 재활하면서 퓨처스에서도 꽤 오랜 시간을 보냈었잖아요. 네, 제가 1군에서 첫 승할 때까지 8년 정도 시간을 보냈거든요. 저는 지금 김인환 선수의 이 좋은 성적이 사실은 군대 좀 영향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군대 영향이 크다. 네, 군대 영향이 커지는 게 뭐냐면 저는 대우를 받고 프로에 와서 완전 상위 픽이었잖아요. 네, 그때. 2차 1번으로 해서 받았지만 뭔가 모르게 계속 남을 의식하는 생활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남을 의식하고 못하면 또 못하는 대로 남을 의식하고 막 이런 생활을 계속 이어갔는데 저도 어깨 수술을 하고 군대를 가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좀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이 야구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멘탈 스포츠잖아요. 야구가 멘탈 스포츠인데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이 장 위원님처럼 이 완전 스타 플레이어 아닌 이상은 저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탑 플레이어, 스타 플레이어 말고 1군에서 시합을 뛸 정도의 선수면 2군에서도 1.5군급 선수들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 멘탈에서의 좀 차이가 껍질을 깨느냐 못 깨느냐는 결국은 마음가짐. 네, 그 종이 한 장을 네. 정말 얇게 느끼느냐 아니면 정말 두껍게 느끼느냐인데 저 선수 거의 말미에 이제 2군에서 재활 운동을 하면서 2군 선수들을 보면 항상 흔들려요. 코치님 한마디에 흔들려, 선배들 한마디에 흔들리고 그리고 뭐 구단 관계자 아니면은 이제 팬분들 이런 말 한마디에 뭐 폼이 어쩌니 그러니까 제가 2군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너는 이렇게 던져서 2군 선수야 라는 말을 들었어요. 엄청 흔들리는 거야. 뭐냐면 왜 내가 2군 선수지? 난 뭐지? 근데 해결 방법을 저한테 찾아야 되는데 계속 밖에서 찾은 거예요? 딴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딴 것만. 그러다가 이제 저는 공익 근무 생활을 했는데 이제 공익 근무 생활을 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야구를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고,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더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가 지금 요 정도의 선수니까 여기서 욕을 하면 되고 욕을 하면 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항상 누구한테 이렇게 끌려다니거나 팀에 이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좀 너가 너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생각보다 시야도 넓어지고 좀 긴장도 덜 되고 해서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다 군대를 가야겠네. 근데 저는 근데 되게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저 지금 멘탈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26개월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네. 퓨처스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을 사실상 코칭 스태프들이 인정을 잘 안 해줘요.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코칭 스태프의 약간 눈밖에 벗어나면 2군 경기도 사실 못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1군보다 어떻게 보면 2군 선수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경기 뛰기가 더 어렵습니다. 1군보다. 2군에서 경기를 뛰려면 감독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코치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조언을 네. 했을 때 네. 그것을 뭔가 네. 경청하고 적용하는 네. 노력을 해야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경기에 나서서도 가르쳐 준 걸 해야 돼요. 어떤 나랑 건지 맞건 아시겠어요? 안 맞건.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아직까지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퓨처스가 힘듭니다. 그리고 2군에 있는, 그러니까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도 사실 개성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몇십 년 동안 했던 야구를 사람들이 코치들이 와가지고 몇 마디 했다고 폼을 바꾸고 정신 상태를 바꾸고 메커니즘을 바꾸겠어요.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메커니즘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약간만 가다듬는 역할을 사실 코칭 스태프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전권을 쥐고 자기만 안 들으면 경기 안 내보란다 식으로 자꾸 선수단을 운영을 해요. 그런 사람도 있다.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네. 제가 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예전에는 단점을 뭔가 이렇게 줄여주려는 그런 지도 방식이 좀 많았다면 그러니까 좀 좋게 얘기해서 줄여주려는 거지. 네. 나쁘게 얘기하면 단점을 지적질하는 방식. 뜯어 고치려고. 네, 단점을 막 보완해야 되는. 근데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장점을 막 이렇게 올려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사실 1군 선수라고 해도 제가 선발 투수니까 선발 투수를 100개를 던지면 30개 이상을 정확하게 던진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2군 선수들 보면 당연히 1군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안 되면 1군 선수 안 돼. 근데 확실히 좀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계속 올려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동기부여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나타날 때 조금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되게 좀 뭔가 긍정적인 이런 느낌이 있어서 어쨌든 그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 어떤 코치를 만나느냐도 진짜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운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우리가 흔히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김현수 선수도 사실은 그 고등학교 때 그 이영민 타격상을 받았는데도 맞아요. 지명이 안 됐던 지명 안 선수잖아요. 됐죠. 그런데 또 그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평가들이 이 선수는 발도 느려. 그리고 수비도 뭐 그냥 그래. 어깨도 강하지 않아. 이런 단점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김경문 감독이 마무리 훈련하는 거 보고 장점들이 보이니까. 근데 수비 못한다는데 저 정도면 하잖아. 발이 느린데 아주 느린 것도 아니네. 타격, 야 저거 저 정도면 키워볼만 하잖아. 이 장점을 보다 보니까 그 선수가 이제 1군에 왔을 때 이 선수는 뭐 한 게임이 아니라 7대까지 내가 보겠다라는 쪽으로 그때 기회를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에서 2007년 넘어오던 그 타이밍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이제 감독을 누구를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이 타이밍에 언제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한 거고, 또 이 하나는 이 사실은 기회라는 게 굉장히 운으로 이렇게 작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 어느 타이밍에 그것을 이제 가느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신인들이 모두 다 이제 입단을 하잖아요. 지명을 받게 되면. 근데 진짜 그 팀의 수장이 누군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전 뭐 기사도 한번 쓰긴 했는데 이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이 허도한 선수가 넥션 히어로즈의 주전 포수예요. 그 전해에 포스진 이끌고 굉장히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하던 그 상황이었는데 2014년 7월에 이 선수가 갑자기 배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허도한 오늘 배탈 나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쉬어. 이제 연경엽 감독 시절인데 그럼 뭐 박동원 쓰지 뭐. 박동원 선수가 나오는데 첫 타수 2루타, 두 번째 타수 3점 홈런. 그러니까 다음날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다음날 5타수 3안타. 그러니까 허도한 선수 설사 한 번으로 그냥 백업으로 가버리고 박동원 선수가 설사 한 번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운도 작용을 하고, 사실은 그때 나중에 이제 염경엽 감독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 언젠가는 박동원 선수를 주전을 써야 되는 그 타이밍을 이제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우연히 그런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기회라는 것이 정말 묘하거든요.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360일 준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클이 올라가는 타이밍이라든지 내려가는 타이밍, 어느 타이밍에 만나서 이제 호출이 되느냐. 그렇죠. 그 컨디션 내려가 있는데 정말 잘하다가 내려가 있는데 1군의 선수, 주전 선수 줄부상을 당해. 올렸는데 기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 타수, 네 타수 가다가 이 선수는 그냥 사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타이밍 좋게 딱 올라왔을 때 호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잡고 그냥 주전이 되는 그런 선수들이 있죠. 어느 정도의 뭐 1군, 2군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운이 좋게 자리를 잡아서 1군 자리를 꿰차는 선수들한테는 정말 감독님, 코치님들이 영향이 엄청 커요.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멘탈적인 부분. 이 감독님이 나한테 기회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내가 못 던져도 기회가 나한테 2번, 3번 온다. 저 감독님이 나를 믿고 있구나. 네. 제가 사실은 김성근 감독님의 거의 마지막 시즌 때 이제 1군에 올라가서 조금씩 던지면서 이만수 감독님이 오시면서 제가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제 이만수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2010년, 11년 그때잖아요. 네, 그게. 11년도에 네. 1군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11년 말에 이제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면서 이만수 감독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나는 그냥 무조건 너가 선발이야. 이 말이 처음에는 이제 저도 좀 계속 1군, 2군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말이 너무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선발 날에 잠을 못 잤어요. 나를 믿어주는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처음인데 무조건 보여줘야 되고 무조건 잘해야 되는데 막 이제 부담으로도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한 게임을 이제 잠을 못 자면서도 던지었는데 운이 좋게 잘 잡았어요. 승을 잘 잡고, 그리고 연속 그게 그때 목동 아니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때 기사를 썼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윤희정 선수 그 게임을 제가 목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사를 쓰면서 이만수 감독이 2군 퓨처스 감독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윤희성을 잘한다. 그래서 저도 윤희성 스토리를 이제 써야 되니까 그 옆에 있는 이제 스카우트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2군에서 별명이 이상이다. 이만수 감독이 그만큼 기대를 하고
총회를 하는 그런 아들이었네. 그런 라인이었네. 거기서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이만수 감독도 이제 근데 그게 사실은 믿음으로 연결되고 믿음이 연결된 거죠. 그 믿음이 윤희상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마운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집중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야구를 하면서 다음 날을 정말 잘하고 싶어서 잠을 설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상관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내일 잘 던지고 싶다. 내일 어떻게 해야지. 막 이제 그 시간들이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건 그 사실은 지금 그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과 함께 운동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울림을 주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미국에 연수를 갔다 오고 미국에 있었던 선수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코치들이 가르치는 게 없어요. 진짜 기술적으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야 미국에 있는 코치들은 도대체 선수들한테 무슨 얘기하냐 그러면 좋다고. 지금 그대로 가라고. 너 최고라고.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마이너리그에서는 오히려 메이저리그는 어떤 그 성적을 내야 되고 성적에 따라서 자기 사실 목숨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금 냉정해질 수 있는데 어떤 그 육성이라는 단어 아래 있는 뭐 더블 A, 루키리그 이런 데 가면 진짜 기술적으로 안 가르쳐 계속 잘한다만 한대요. 네, 그런데 그런 문화들이 이제는 이제 KBO 리그에서도 조금 이제 도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문화들이 이제 많이 좀 흡수가 된 게 아닌가? 미국은 진짜 코치들이 뭐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왜 애들을 가르치지도 않고 또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고등학교 때 유망주라 해서 미국 갔는데 뭐 하나 뭐 피드백이 없어. 뭐 잘못된 부분 이야기를 해줘야 내가 성장을 하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망가졌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지도법이 결국은 선수의 성장, 이 멘탈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영향을 주고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 선수가 우리나라 오면 사실 그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딱 봤을 때 이제 성적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손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이 멘탈이 나가는 거. 그런데 우리보다 더 심한 것은 또 사실은 일본 프로야구예요. 우리나라 외국인 선수 최고의 선수가 아니면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라고 했던 국내 선수가 일본 갔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봤을 때 이제 일본은 정형화된 그 타격폼 투구 폼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고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문제들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문화가 이제는 미국처럼 사실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문화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뭔가 가르치지 않는 문화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반대로 얘기하면 선수들이 먼저 코칭 스태프에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KBO 리그도 그렇고 말씀하신 일본도 그렇고 막 뭔가 손을 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 자기가 뭔가 문제인지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느껴서 고치어서 물어보는 것과 너 이거 나도 알고 있는데 옆에서 한 번 더 지적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 똑같은 상황인데도 받는 선수 입장에서는 기분이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의 마음가짐과 선수를 바라보는 태도, 실제로 선수와의 의사소통의 방법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억나는 좋은 지도자. 저는 네. 수많은 정말 타격 코치를 만났는데 네. 정말 많이 만났죠. 20년을 했으니까. 네. 그 중에 가장 정말 좋은 타격 코치라고 제가 느끼는 분은 동국대 감독 하시고 있는 지금 이건열 코치님. 말씀이 진짜 타이거즈. 없으시거든요. 네. 말씀이 진짜 없으세요. 잔소리 안 해서 좋았던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거는 잔소리 같은 거는 그냥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뭔가 문제점을 알아내고 다가오기 전까지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도 이렇게 톤도 안 높으시거든요. 굉장히 저음에다가 그냥 한마디 툭 하면 이게 잘못됐구나. 이 정도예요. 선수가 느끼기에. 저는 그래서 이건열 코치님이 굉장히 저랑 진짜 잘 맞았던. 이리상 의원은 예. 저는 뭐 사실 지금 한국도 미국 문화를 많이 따라서 코칭 스태프도 바뀌지만 기본적인 이 한국 문화 자체가 선수들이 절대 잘 안 다가가요 코치님한테.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문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거를 저는 바꾸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봐요. 뭐 저 세대 저 밑 정말 지금 어린 세대 아닌 이상은 근데 저도 지금 어린 친구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질문이 안 와요.
네, 질문이 안 와서 다가가야 되나 아니면은 질문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 프로 선수들을 보면 사실은 질문 자체를 코치님한테 잘 안 가요. 요즘에는 어떻게 가냐면 전력 분석으로 가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좀 뭔가 야구인으로서 이 코칭의 파트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러닝을 뛰고 운동을 시키는 거는 투수 코치님의 파트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트레이너 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렇죠. 전문화되면서 이제 투수 코치님이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것 쪽에서 이제 조금씩 빠지게 됐고 지금 랜더스 같은 경우에 이제 멘탈 코치님도 계셔서 멘탈 쪽에서도 빠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또 미국에서 들어오잖아요. 뭐 피칭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네. 그러면 선수들이 뭐 밸런스나 뭐 이런 게 맞지 않았을 때 가서 코치님한테 안 물어봐요. 데이터 보러 네, 가는 편하게 편한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화 자체가 바뀌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선수들도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는 보거든요. 제가 1군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뭔가 이렇게 한 단계 더 좀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이제 막 도움을 요청할 때예요. 코치님, 저는 뭘 더 하면 돼요? 뭘 하면 돼요? 막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질문하는 선수였던 거네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되게 힘들었어요. 네, 사실은 질문의 자격을 얻기까지. 네,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미국 아메리칸 문화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바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한국 문화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코칭 스태프도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 기다려준다, 선수가 얘기할 때까지 지켜만 봐준다는 사실은 조금은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멀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저는. 코치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죠. 이 선수가 다가올 선수인가, 다가가야 되는 선수인가. 이 정도 파악은 뭐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봤을 이게 때. 지도자하기 정말 어렵겠네. 지금 올해 김윤환 선수, 또 김현준 선수, 또 SSC의 전희산 선수 이런 선수를 다 이제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퓨처스를 통해서 뭔가 이제 껍질을 깨고 지금 1군 무대에서 주전으로 또 신인왕 후보까지로 거론되는 선수들이잖아요. 지금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 중에 이렇게 중고 이제 신인왕 후보가 될 만한 선수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선수, 이 선수 내년쯤 혹은 후년쯤 터질 겁니다. 그런 선수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제가 그 퓨처스 올스타전 중계를 했거든요. 네. 가서 48명의 선수를 봤습니다. 제 눈에 들어왔던 선수가 한 3, 4명 정도가 있는데 투수 2명, 하나의 이재민 투수하고 KT의 지명성 투수라는 둘 다 잠수함이거든요. 지명성 선수는 사이드암이고 이재민 선수는 언더예요. 잠수함 투수인데 이재민 선수의 투구폼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네. 막 다리도 올렸다가 던지고 막 낮췄다가 갑자기 던지고 막 그런데 완전 잠수함이에요. 그러니까 랜더스의 박정호 선수처럼. 그래서 템포가 완전히 달라. 네, 이 선수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자기만의 리듬감을 찾게 되면 진짜 짧게 쓰기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명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체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1m 한 70, 한 3, 4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폼이 정말 이뻐요. 사이드암인데. 그래서 이 선수가 뭐 그 퓨처스에서 선발로 한 6승, 7승 이제 거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선수 딱 보는데 이 두 선수를 조금만 진짜 가다듬으면 1군 무대에서도 바로 활약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NC의 뭐 김한별 선수라든가 SSG의 조영우 포수인가? 좋더라고요. 이거 광주로 나오고. 예, 기본기가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4명 정도가 딱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 퓨처스 올스타전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활약을 펼칠 것 같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고 신인을 따진다 그러면 사실 올해 이 송찬희 선수가 시범 경기 때 홈런 6개를 때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결국 그 1군 무대 올라와서는 이제 그 정교함이라든지 또 수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혼란기를 겪고 있는데 중고 신인을 따진다고 보면 저는 기회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한 번 더 이 송찬희 선수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올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해 또 들어온 선수 중에서는 말씀하신 선수 외에 그 NC 다이노스의 임지민 선수가 또 퓨처스 올스타전 때 마무리 투수로 나왔잖아요. 네. 사실 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 야구의 변방이라고 하는 강원고 출신인데 이제 5라운드에 지명을 받아서
지금 NC 다이노스 마무리 투수로 지금 나가서 퓨처스에서 굉장히 잘 던지고 있어요. 이 선수가 지금 현재는 기회가 없고 또 NC가 나름대로 육성 이 단계별로 지금 키우고 있는 단계라 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올라와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투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광주 동성고등학교 나오고 타이거즈 1차 지명인 김기훈 선수. 아, 봤죠. 김기훈 선수가 올스타전에서 3이닝 퍼펙트를 했거든요. 네. 네, 우수투수상을 이제 받았는데 뭔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상무에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네, 좋아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가다듬을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 예. 좋아진 부분은 아마 상무의 박희수 코치가 좀 있지 않나. 네, 그런 것 때문에. 다 하늘 후보. 열커?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선아부터 갈게요. 들어올 때는 우리가 지명을 딱 받고 들어오잖아요. 뭔가 이제 육성 선수로 이제 뭐 입단을 하고 들어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나갈 때는 순서 없다. 네,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회는 언제 올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 기회를 정말 자연스럽게 잡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지명을 굉장히 높은 순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정말 많이 받은 선수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정말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과도 닮았네요. 예, 들어올 땐 순서가 있지만 나갈 땐 순서가 없다. 예. 희상언니. 저는 나를 찾아라. 선수들한테 뭐 이야기해 주고 싶은 분이에요. 나를 찾아서 빨리 나의 장점이 어떤 건지, 뭐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나의 것을 찾아서 움직이면 1군 무대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야구도사의 한 줄 요약.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초인종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울림이 참. 네. 두 번은 안 울리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는 게 아까 윤희상 위원도 말씀했지만 사실은 특급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 눈에 띕니다. 근데 비슷비슷한 선수, 어떤 선수가 선택되느냐 그 기로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지친 나머지 자포자기하는 선수들이 꽤 생겨요. 그렇지만 그럴 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기회가 옵니다. 초인종이 눌려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기회 그걸 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365일 이 기회를 준비를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준비를 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유독 이제 KBO 리그 1군에서 활약하는 이 퓨처스 출신 선수들 그리고 지금 이제 1군의 활약을 꿈꾸면서 퓨처스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에게 사실 오늘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지도하는 지도자 선생님들도 이 선수들과 정말 마음과 마음이 닿는 그런 어떤 의사소통을 좀 더 이제 신경 써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로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야구도사 장선아 희상언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